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뭐 제 리뷰를 기다리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끌려 오시다 보니까 만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리뷰는 그 영화를 보고 와서 막 소감을 좀 토로하는 뭐 그런 형태의 리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포스터에 나오는 모비우스라는 영화를 보고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모비우스를 아마 이걸 좀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다 아실만한 영화죠. 이 모비우스라고 하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일종의 슈퍼 히어로 계열의 영화입니다. 근데 뭐 제목에 써 있는 것처럼 안티 히어로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일단 히어로는 히어로지만 반영웅 정서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뭐 범죄자인 뭐 그런 경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작품은 그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그 계열의 영화라기보다는 요 포스터를 이제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In Association with Marvel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이제 그 마블의 그 원작 코믹스 그 판권이 소니에 넘어가 있습니다. 일부가. 그게 이제 보통 스파이더맨을 위시한 스파이더맨 유니버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베놈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작품이고, 이 마블의 판권 중에서 이제 스파이더맨 세계관에 등장하는 악역 캐릭터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벌처라든가 뭐 베놈이나 모비우스나 이런 유명 캐릭터들, 스파이더맨의 그 코믹스에 나오는 그런 캐릭터 중에 한 명이 이제 이 모비우스가 되겠습니다. 거의 뭐 사실상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일종의 뱀파이어, 흡혈귀에 해당되는 그런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금 배우는 그 자레드 레토라는 배우고요. 그 DC 유니버스에서는 저 역할을 했었죠. 그 조커 역할을, 슈퍼맨 대 배트맨, 뭐 요런 데서 잠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기대를 했는데 뭐 본격적으로 등장해본 그런 기회는 없었던 뭐 그런 캐릭터입니다. 자레드 레토는 뭐 그 과거에 아카데미 나무조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또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모비우스 일단은 기본 개요부터 대략 말씀을 드리면, 이 영화는 감독은 다니엘 에스피노사라는 감독이 연출한 영화예요. 사실 스튜디오의 이런 스타일의 그 슈퍼히어로 영화들은 감독의 영향력이 크지는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기획자들에 의해서 있는 일종의 고용 감독이긴 하지만, 뭐 어떤 영화든 간에 영화의 연출력을 좌우하는 건 이제 감독의 능력인데, 다니엘 에스피노사는 스웨덴 사람이에요. 원래 이 사람이 이제 대표작은 라이프라는 영화가 2017년도에 나왔고, 이제 차일드 44라는 실화 기반으로 한 그런 영화가 이제 인상적이었고요. 셰이프하우스를 제가 보긴 봤는데 이 영화는 사실 기억이 좀 안 납니다. 그냥 약간 범상한 액션 영화고, 원래 스웨덴에 있을 때 영화 평이 받았던 좀 범죄 드라마 쪽에서 인기가 있었던 뭐 그런 감독 되겠습니다. 뭐 헐리우드에서 나름대로 입지를 조금씩 쌓아가는 이제 그런 뭐 중견 감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덴마크 국립영화에서 연출 과정을 마치고 스웨덴 스톡홀름 영화학교를 다녔다고 하는군요. 이지머니로라는 영화, 이제 스웨덴 영화로 이제 그 덴마크 영화로 알려져 있고요. 일단 모비우스는 일단 지금 출연진은 지금 자레드 레토고, 사실 이 영화를 끌고 가는 인물도 거의 뭐 자레드 레토, 71년도 원래 락커기도 하죠. 이 자레드 레토가 사실상 이 영화를 끌고 가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하우스 오브 구찌에서도 저번에 이제 구찌가의 아주 놀라운 연기 변신을 했어서 이 인상을 줬던 그런 배우입니다. 뭐 전국에 상당히 그 능력이 있는 그런 배우고, 뭐 연기 잘하는 배우로 소문나 있는 배우 중에 한 명이죠. 자, 이 영화에 대한 뭐 이 관람객 평점 뭐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6.82, 7.52 뭐 이렇게 관람객 평점은 나쁘지 않고, 생각보다 국내에서는 이렇게 기자 평론가의 평점도 뭐 이렇게 아주 나쁘진 않아요. 5.0이니까 2개 반 정도인데, 약간 뭐 여기 영화 저널리스트 분들 이렇게 좀 남겨주셨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뭐
그 리뷰를 남기셨습니다. 최강의 안티히어로라 하기엔 뭐 좀 별로다, 뭐 평범하다, 뭐 이런 식의 평이 중평이네요. 근데 북미 쪽에서의 평가는 더 암담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모비우스의 지금 IMDb 영화 사이트죠. IMDb 평점에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메타스코어라고 해서 평점들 비평가들의 평점을 모아놓은 건데 37점이에요. 평균. 그러니까 뭐 빨간색 등이 들어가 있죠. 아주 낮습니다. 이게 뭐 59점이 제일 높은 평가로 현재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 전체적으로 아주 낮습니다. 버라이어티, 뭐 뉴욕 포스트, 롤링스톤, 더 가디안 같은 데서 아주 낮은 평가의 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IMDb 평점도 4.8이면 5,600 뭐 이렇게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한 평점인데 4.8이면 상당히 낮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5,600명 뭐 이 정도 참여를 했네요. 그런 평점이고요. 로튼 토마토를 보시면 그 썩토 뭐 이렇게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네, 아주 역시 평론가들이 137개의 리뷰가 올라왔는데 16%면 아주 뭐 진짜 아주 안 좋은 거죠. 네, 거의 뭐 평의 올 크리틱스 이렇게 보시면 좋은 평가가 가끔씩 있는 정도로 평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신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이 영화에 대한 관객 평가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64% 정도면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뭐 생각보다는 뭐 괜찮다. 이렇게 나름대로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제 입장을 제 평을 말씀을 드리면 이 영화는 그냥 그렇게 시간이 막 안 간다, 뭐 아주 지루하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영화인 것 같은데 솔직히 욕을 먹는 만한 이유는 좀 알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왜 욕을 먹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영화의 줄거리나 상황들을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모비우스라는 영화에 대해서. 일단은 영화의 예고편 같은 데서도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이 지금 요 사진 속에 있는 자레드 레토의 모습이 보이죠. 이 마이클 모비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영화의 캐릭터 이름이. 근데 이 모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혈액 부족이라든가 그 혈이 응고돼 버리는 그런 질환을 그런 갖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계속 하루에 3번씩 수혈을 받아야 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병인데 그런 좀 재능을 인정을 받아서 미국의 일종의 과학재단 이런 데서 의사가 돼요. 의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돼서 뭐 심지어 영화 초반부의 설정에 의하면 그 노벨상을 거부할 정도로 그 아주 뭐 고집도 세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능력이 있는 아주 뛰어난 의사입니다. 뭐 우리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영화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이제 일단 영화 설정 자체가 혈액이고 이 영화의 뭐 포스터에서 드러난 것처럼 뱀파이어 스타일, 그러니까 피를 빠는 뱀파이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뭐 당연히 연구 결과가 매드 사이언티 스토리, 그러니까 미친 과학자 스토리로 넘어갈 공산이 그저 뭐 이거는 원형은 뭐 프랑켄슈타인부터 오래된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약간 이제 뭘 연구하겠습니까? 뱀파이어니까 이제 흡혈박쥐를 주로 연구하고 영화 첫 장면은 그 예고편에 어떤 예고편인지에도 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 60초 예고편인가요? 예고편에서 보시면 앞부분에 지금 나오잖아요. 잠깐 그 헬리콥터 타고 나가는 지금 막 요 장면이 바로 잠깐 지나갔었는데 그 장면이 바로 모비우스가 이제 이 흡혈박쥐를 연구하는 앞에 영화 서두에 해당되는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액션 시퀀스도 이제 보통 오프닝 액션 시퀀스도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앞부분에 이제 배치된 액션 시퀀스도 바로 이 모비우스가 이제 그런 이 자기가 개발한 혈청을 맞고 뱀파이어가 되면서 이제 본능을 이기지 못해서 벌어지는 뭐 그런 얘기예요. 물론 뭐 그 대상이 되는 존재들이 아주 선한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이제 뒤에 후일담으로 나와서 뭐 약간 이제 영화의 스토리에 뭐 그런 정당화 시켜주는 거죠. 이제 모비우스가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다. 뭐 요런 계통의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 옆에 있는 여인, 이 마틴 벤크로프트, 마틴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이 있어요. 약간 이제 썸을 타는 정도의 관계로 영화 초반에 등장을 하고요. 이 사람도 나름 중요한 영화의 스토리상으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앞에 나왔던 사진 그 장면이고요.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지금 이제 흑화되는 장면이죠. 흑화되어서 나가는데 그 혈청을 맡고 이 사람이 이제 주요한 업적이 뭐냐면 비상용 인공혈액을 개발을 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화의 설정상에서 인공혈액이라는 설정이 나름 꽤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는데 이 뱀파이어니까 이제 계속 피가 필요한 거고 뱀파이어를 소재로 한 영화들은 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혈액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 뭐 이미 블레이드라든 뭐 아주 오래된 영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마블에서 등장할 캐릭터인데 이 블레이드 같은 영화에서도 이제 그 인간과 뱀파이어 중간에서 태어난 블레이드라는 캐릭터가 이제 그런 흡혈을 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설정은 또 꽤 중요하게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는 모비우스는 약간 이제 이런 형태 뱀파이어 좀 더 본격화된 좀 더 흑화된 강렬한 좀 인상을 주는 캐릭터예요. 약간 좀 더 어떻게 보면 귀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그런 무서운 느낌을 주고 액션도 약간 이제 그런 박쥐스러운 뭐 그런 캐릭터를 좀 연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좀 날라다니죠. 박쥐 캐릭터니까. 그래서 사실 이 슈퍼 히어로로서의 능력은 상당히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구현되는 걸로 설명이 됩니다. 자, 근데 영화에서 이 영화에 이제 갖고 있는 이제 전체적인 줄거리인데 그 혈청이 개발됐으면 이제 당연히 슈퍼히어로 액션 무비니까 당연히 악역이 등장하는데 이 악역을 맡을 캐릭터가 바로 이분이죠. 이분이 지금 사진 속에 있는 이분이 이제 주요 악역 캐릭터라고 할 수 있고 이분도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 뭐야 라스트 나인 소우 이런 영화에도 출연을 했던 뭐 지금 크라운이라든가 이런 드라마 출신은 맷 스미스죠. 이 영국 배우죠. 이분이 이제 아주 그 캐릭터 닥터후 같은 영화에서도 닥터후 같은 시리즈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아주 인상이 강한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고 이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영화의 관계 속에서. 자,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이제 예측이 되는데 이 마이클 모비우스라는 게 그러니까 이 소니의 전략이라고 하는 게 베놈도 그런데 그래서 베놈도 약간 전 개인적으로 별로 영화 좋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1편은 그런 대로 볼만했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유머스럽다, 약간 좀 악취미스러운 유머스러움 이런 게 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2편 가면 좀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라는 생각을 많이 주는데 근데 문제는 베놈 시리즈가 흥행에 성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비우스는 사실 만들어지기는 꽤 된 영화거든요. 일종의 창고 영화고 2020년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뭐 현재 이제 크레딧은 2020년으로 변경이 돼 있긴 합니다만 계속 개봉이 연기됐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연기되면서 만들어진 지 꽤 된 영화인데 이 빌런 캐릭터 맨 스미스가 배우의 문제가 아니라 이 캐릭터 설정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영화에서 사실 이 둘의 관계는 일종의 친구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 마이클 모비우스 역할을 하고 있는 자레드 레토에 하는 이 캐릭터가 아주 천재적인 과학자, 의사라고 한다면 이 옆에 있었던 맷 스미스가 연기하는 마일로라고 불리워요. 그러니까 마일로라는 이름 자체도 마이클 모비우스가 이제 어렸을 때 지어준 그런 캐릭터고 영화에서는 자세하게 뭐 언급이 안 되고 성인기가 딱 보여주면서 상당히 돈이 많은 사람, 엄청난 재벌 뭐 이런 캐릭터인 거예요. 그런 캐릭터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자레드 해리스라는 배우가 있죠. 이 자레드 해리스가 연기하는 그 분이 일종의 이들의 아버지 같은 캐릭터예요. 아버지는 아닌데 영화상에서 이제 아버지는 아닌데 니콜라스라고 불리우던가요? 이름 캐릭터가. 그래서 에밀 니콜라스네요. 이물 니콜라스가 이 어렸을 때 이런 그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혈액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의사 같은 사람으로 이제 등장을 하고 이들이 자라서도 이들과 교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물이 있고 그 둘이 이제 캐릭터를 갖고 있는데 이 친구도 어차피 이제 다 그런 오래 살 수 없는 그런 질병을 안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바로 이 자레드 레토가
모비우스 박사가 이렇게 연기를 하는 거죠. 여기 뒤에 가면 뭐 설정이 광고 홍보지만 좀 나와 있는군요. 그래서 이 모비우스가 그걸 연구를 해서 지금 보시면 빨간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범죄에 휘말리고, 이제 영화의 초기에서 깨어날 때는 났던 범죄 말고 다른 범죄들이 일어나는데, 그 혈청을 마일로 이 캐릭터가 이제 돌변하죠. 마음이 이제 뭐라고 할까, 좀 흑화가 상당히 빨리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런은 이 친구고, 결국은 이제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 어렸을 때 친구였던 마이클 모비우스하고 이 마일로가 대결을 벌이는 이제 양상을 띱니다. 그래서 이런 설정은 사실 되게 익숙한 설정인데, 어렸을 때 친구였던 관계가 사실은 이제 질투였던 관계고, 그래서 배신을 한다, 이런 설정들은 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설정이거든요. 근데 그 설정을 그대로 이제 이용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왜 평론가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비판적이냐면, 일단은 뭐 캐릭터 자체가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면도 있고요. 마이클 모비우스란 뱀파이어 캐릭터는 상당히 익숙하고, 심지어 이 영화의 초반부에 이 다니엘 에스피노사 감독의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이제 연구를 하고, 혈청 연구를 하고 있는 그 장소가 이제 불법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해상이란 말이에요. 그 공해상에 있는 선박이 FW 무르나우의 이름이 나옵니다. 무르나우호라고 나오는데, 무르나우는 고전 시기에 이 뱀파이어를 소재로 했던 전설적인 영화사의 유명한 영화라고 할 수 있죠. 뭡니까? 갑자기 노스페라투의 이름입니다. 이 무르나우라고 하는 사람은 무르나우의 연출자예요. 여기 노스페라투 나오죠.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의식하고 있다는 거죠. 노스페라투, 이 무르나우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에 딴 배에서 그걸 연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 이제 뱀파이어 때 일종의 오마주 같은 걸 한 거죠. 오마주 같은 걸 하면서 영화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영화의 이제 문제점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이 영화는 빌드업이 상당히 약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화 솔직히 말해서 촬영도 그 지하철 시퀀스가, 중간에 지하철 시퀀스가 있어요. 이 모비우스하고 그 마일로가 대결을 벌이는 첫 번째 일종의 장면에서 지하철 시퀀스가 있는데, 그 장면은 약간 괜찮았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가장 후반부의 하이라이트라고 있는 야간의 이제 빌딩 숲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매력적인 액션 연출이 됐다고 좀 보기 어렵고요. 일단은 뭐 슈퍼히어로 영화들이 의외로 사람들이 그 액션 장면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캐릭터의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펼쳐지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스토리가 매우 중요하고 구조가 사실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아까 중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4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자레드 레토가 연기하는 마이클 모비우스와 그와 썸을 타고 있는 동료 박사라고 하는 마틴 벤크로프트,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친구이자 후원자였던 마일로, 이게 빌런화 흑화되는 인물이고,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의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자레드 해리스가 역할하고 있는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 요 정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이레스 깁슨이 연기하는 인물은 사실 큰 역할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 둘의 행적을 쫓는 수사관으로서의 정도의 역할인데, 뭐 별로 일종의 발견자의 역할 정도의 역을 담당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구도가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영화의 구도인데, 문제는 마일로라는 인물이 배우의 그런 문제와 상관없이 일단은 빌드업이 안 되는 시 갑자기 감정이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영화 자체가. 그래서 이 마일로라는 이 친구가 사실 호의적인 인물인데, 왜 얘 자레드 레토라고 하는 마이클 모비우스만 그런 슈퍼로서의 능력, 근데 물론 이제 당연히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클 모비우스는 이것을 갖다 주려고 하지 않지만 이걸 또 너무나 쉽게 또 얻어내요. 쉽게 얻어내고, 그 다음에 이 능력을 아주 즐기죠. 평생 이제 뭐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있던 사람이 슈퍼 히어로의 힘을 갖게 되니까 그 능력을 남용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을 죽이는 것도 쉽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이 마틴과 썸을 타고 있었던 이제 이 마틴에 대한 질투심 같은 것도 영화 후반부에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아버지에 대한 감정들도, 이 아버지는 아니지만, 이 니콜라스라고 하는 박사에 대한 감정도 나오는데, 그게 앞에 빌드업이 없어요. 영화의 설정상을 보면, 영화에 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 필요에 의해서 갑자기 등장해서 희생당하기도 하고, 이 캐릭터들이. 그러다 보니까, 보통 영화에서 내적 논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작동을 하는데, 이 영화엔 그런 내적 논리라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영화를 그때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 보지 않는 분들이라면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의문을 제기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이입의 선인데. 근데 이제 영화를 자주 보던 사람들은 너무 쉽게 형성되는 그런 거, 그냥 뭐 그렇겠거니 하고 넘어가는 것 자체가 별로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캐릭터 마이클 모비우스라는 인물 역시도 되게 평면적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커라는 영화를 기억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조커라는 영화에서도 조커가 이제 선한 인물에서 오히려 악한 인물로 이쪽이 성장이죠. 부정적인 성장을 하는 건데, 마이클 모비우스도 애초에 이제 그런 그 원래 출발점은 스파이더맨 세계관에서 시니스터 6라고 하는 악역 캐릭터들의 한 멤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베놈처럼 그 아치 에너미인 거죠. 그 스파이더맨과의 아치 에너미의 사이의 존재인데, 이 영화에서는 이제 폭주하고 있는 이 마일로를 막아내는 것에 주력하고 되게 양심적인 그런 인물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흡혈 상황이 오면 본인은 안간힘을 쓰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본능, 그 바닥에 있는 본능을 누르다가 이제 폭발시키는 거고. 근데 후반부에 이제 그런 장면이 또 등장을 하는데, 그런 전략을 주로 이 소니의 스파이더맨 유니버스의 안티히어로 영화 베놈 1, 2에서도 써먹었고, 이 영화에서도 비슷하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그냥 이렇게 따로 봤을 때 그냥 이 모비우스라는 캐릭터, 사실 뭐 이 영화의 세계관, 그런 코믹스 팬들이 아니라면 그런데 이렇게 열광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베놈이라는 캐릭터는 사실은 15세로 그 설명될 만한 그런 등급의 악역 캐릭터가 아닙니다. 굉장히 잔혹한 캐릭터고 19금 캐릭터에 가까운 존재고, 이 뱀파이어 캐릭터하고 하는 모비우스 역시도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뭐 그런 캐릭터가 아닐까 싶어요. 원래 뭐 유혈이 낭자한 캐릭터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조금 이제 눈높이를 단순화하고 구도를 그냥 대중 관객들이 좀 쉽게 만들려는 전략을 쓴 건데, 써도 너무 쉽게 만들다 보니까 좀 그런 감정적인 선들이 충분히 올라오지 않고 그냥 훅훅 들어가 버리는 그런 영화가 돼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비우스가 봤을 때는 좋은 평을 듣기엔 좀 어려운 영화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저 역시 솔직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영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쿠키 영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솔직히 사실 스튜디오들이 흥행을 위한 세계관을 만들어내는 것에는 사실 큰 관심은 없습니다만, 이 영화는 결국은 이제 그 포석을 까는 쿠키를 던지는 거거든요. 이 영화의 그 예고편에 등장하는 마이클 키튼, 소위 벌처란 캐릭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행 틀 같은 걸 타고서 날아가는 뭐 그런 캐릭터고, 마이클 키튼이 또 그런 캐릭터를 아주 연기를 잘 해내는 사람이니까요. 뭐 전에 뭐 배트맨도 했었고, 뭐 또 버드맨이라는 오스카를 받은 영화에서도 아주 멋진 연기를 했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인물이 등장을 해요. 영화의 후반부에. 이거 쿠키 영상 얘기니까 뭐 더 안 들으실 분들은 듣지 마세요. 제 얘기에 대해서는. 근데 그 등장을 하고 이제 두 개의 쿠키가 그 장면인데, 이게 평행우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그 스파이더맨 홈커밍 그 세 번째 영화에서 그 이전에 스파이더맨을 연기했었던 두 캐릭터, 토비 맥과이어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토비 맥과이어 누구죠? 오스카 후보자에 오르군 배우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까 큰일 났네요. 네, 앤드류 가필드죠. 큰일 났습니다. 앤드류 가필드가 이제 등장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들이 등장한다면, 이 소니 유니버스에 있는 이들이 등장을 한다면, 요 모비우스가 등장한다면 아마도 그 앤드류 가필드나 아마 토비 맥과이어, 제가 봤을 때 뭐 앤드류 가필드 쪽이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런 캐릭터 그런 걸로 활용되기 위한 포석 같아요. 영화의 일종의 쿠키들 자체가 뭐 그거는 뭐 보시면서 확인하시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좀 지극히 평범한 영화고 뭐 그냥 대중들 관객 입장에서는 뭐 그런 스타일의 이 영화에 그냥 하나만 놓고 봤을 때 그냥 뭐 보는데 크게 문제는 없고 워낙 이런 스타일의 액션 영화들이 워낙 유행이다 보니까 뭐 이런 영화도 저기 반갑게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지만 영화 자체의 완성도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칭찬할 만한 영화라기보다는 그냥 범상한 그냥 평범한 영화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비우스를 뭐 그냥 소식 보면서 각본 뭐 평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드업 너무 충분히 안 돼 있고 이 영화의 내적 논리 자리가 그러면서 영화를 좀 황급히 끝낸다는 그러니까 좀 매력 없는 빌런을 만들어냈고 이 히어로라고 하는 캐릭터 자체도 중요할 텐데 이 모비우스라는 캐릭터도 너무 평면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선악 구도에 되게 뚜렷한 그러니까 감정이입이 되는 뭐 그런 영화로 만들어 버렸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스타일도 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기대는 많이 하시고 볼 만한 영화 아니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자, 뭐 이렇게 모비우스에 대한 감상을 마치고 온 제 입장을 한번 봤습니다. 다음에 또 소마시네마의 여러 가지 리뷰들 보는 대로 또 올릴 테니까요. 뭐 제 입장에 불과합니다. 그냥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고 어떤 영화를 많이 좋아하는 아저씨의 설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소마시네마의 소마오실입니다. 다음에 또 만났으면 좋겠네요. 안녕히 계십시오.